시민 덕키엔 있지만 범죄 도시엔 없는 것 뭘까요? 혹시 동석이 형? 네, 맞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엔 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시민 덕키가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두운 분위기에 놀라기도 했지만 많이 웃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덕키의 승리로 끝나는 결말이 그렇게 쾌감이 크지 않았는데요. 앞서 말했듯 이건 이 형의 부재 탓입니다. 범죄도시는 현재 가장 사랑받고 있는 범죄물이자 형사물입니다. 이 시리즈엔 마석도로 대표되는 강력한 경찰이 등장해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을 위해 악착같이 악당을 쫓고 응징하죠. 특히 상큼하게 터지는 이 주먹을 보고 있으면 악인을 향해 쌓였던 갑갑함과 분노가 단번에 해소됩니다. 범죄도시 시리즈는 이 한방이 터질 때의 극적 쾌감을 위해서 영화 속 악인을 잔혹하고 강력하게 묘사하는 데 공을 들이는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시민 덕키 속 경찰은 어땠을까요? 박병은 씨가 연기한 박 형사는 시민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피해자를 오히려 나무라고 사건도 해결하기 힘들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죠. 그리고 시민 덕키는 이 인물을 비롯해 경찰을 유독 비협조적이고 도움이 안 되는 무능한 조직으로 묘사했는데요. 사실 영화에서 경찰을 이렇게 아니라고 무능력하게 묘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실화를 모티브로 했고 당시의 경찰이 이보다 더했다는 말을 듣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연출이었죠. 오히려 영화가 현실보다 경찰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 같았습니다. 현실에서 김성자 씨는 2016년 1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경찰에게 갔지만 돌아오는 건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제보를 하게 되죠. 하지만 당시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과의 소통은 영화보다 더 어려웠고 수사에도 진전이 없었죠. 이 어려운 과정을 뚫고 조직원을 검거했는데 이 소식을 김성자 씨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의 모든 공을 경찰이 가져갔다고 하죠. 더 답답한 건 보이스피싱 금액과 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근 YTN 등을 통해 김성자 씨의 실제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시민의 편에 서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 때문에 영화에서도 경찰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면이 있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시민 덕키엔 덕키를 힘들게 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기를 쳤던 보이스피싱 조직과 그녀를 외면했던 경찰 조직이었죠. 그리고 영화는 덕키가 이 두 조직으로부터 승리하는 서사를 전개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승리는 씁쓸하고 개운치 않은데 이는 사건을 해결하고도 변한 게 없었던 실화 속 김성자 씨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로 보입니다. 경찰 및 공권력을 향한 분노가 투영된 부분도 있겠죠. 이 영화의 엔딩을 범죄도시 시리즈와 비교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범죄도시 시리즈의 마지막엔 마석도의 주먹을 맞고 엉망진창이 되는 악인이 등장합니다. 시민 덕키에서도 박 형사가 총책에게 주먹을 날리긴 하지만 비교적 하찮아 보이죠. 대신 엉망이 되어 있는 건 덕키의 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게 엉망이 된 얼굴로 부축을 받으며 돌아오죠. 범죄도시엔 있지만 시민 덕키에는 없었던 것, 그것은 시민을 지켜주는 경찰이었습니다. 범죄도시엔 이상적인,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경찰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시민 덕키 속엔 현실을 반영한, 하지만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는 경찰이 있었죠. 개인적으로 언젠가부터 범죄도시를 현실에 없는 영웅의 서사를 담은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민 덕키 관람 후 그런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경찰이 시민 덕키 속 경찰 같지는 않을 겁니다. 영화 속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유독 많은 실망을 준 사례였기에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었겠죠. 여러분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